안녕하세요. 김대현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현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이 미세 잔존 질환, 즉 MRD라는 것을 실제 여러분들의 치료를 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세 잔존 질환, MRD라는 것이 가장 잘 성립되어 있는 병은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과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근 백혈병입니다. 이 두 개의 병이 왜 이 미세 잔존 질환이 그만큼 잘 성립될 수가 있냐면,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대표적인 유전자 이상, 즉 필라델피아 염색체 안에는 BCR ABL이라는 유전자 이상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 이상은 실제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이 병에 영향을 받는 모든 암세포들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사실 유전자라는 것은 이 세포 안에 핵이 들어가 있고, 이 핵 안에 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가 결국은 모두 다 유전자 덩어리입니다. 이 유전자가 핵이 분열하고 증식을 할 때에 이 유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 유전자를 설계도로 해서 만들게 되는데, 결국 혈액암도 이러한 유전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이러한 설계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암세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유전자가 발현될 때에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사실 이 유전자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DNA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DNA가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려면은 일단 DNA를 그대로 복사를 하는 RNA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그래서 DNA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는 RNA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RNA를 설계도로 해서 이 RNA에 있는 순서대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은 그 단백질이 기능을 가지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작용들을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 또는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근 백혈병, 이 두 질환은 결국 BCR이라는 유전자와 ABL이라는 유전자 두 개가 서로 만나서는 안 되는 유전자가 합쳐지면서 이 유전자의 결과로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BCR-ABL 티로신 키나제라는 그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티로신 키나제가 세포가 계속 분열 증식하게끔 신호를 만들기 때문에 세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암세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발병의 원인이 명확하고 단순한 병은 이렇게 유전자를 목표로 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즉 티로신 카이네즈라는 이러한 이 단백질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개발하면 되니까 이런 물질을 개발하기도 쉽고, 또 이 유전자를 직접 재서 우리가 병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모니터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BCR-ABL 유전자를 잴 때는 보통 이 RNA를 재게 됩니다. 이 RNA를 가지고 가서 이 RNA를 다시 증폭을 시켜서, 이게 양이 작았을 때 하고 양이 많았을 때 하고 증폭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차이가 나겠죠. 처음에 시작한 양이 많았으면은 그만큼 증폭을 해서 기계에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이 짧게 됩니다. 이 시간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양이 처음에 얼마나 많았는지를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세 잔존 질환을 확인하게 되는데, 특히 만성골수성 백혈병에서의 이 BCR-ABL 유전자를 재는 방법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표준까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어느 병원에서 치료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을 때에도 그런 표준 기법을 따르기만 하면은 그러한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병 자체를 정확하게 모니터할 수 있고, 또 치료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양성급성 림프모근 백혈병도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한 방법을 쓸 수 있는데, 다만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에서 나오는 유전자의 종류와 필라델피아 양성급성 림프모근 백혈병에서 나오는 유전자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만성을 이제 메이저라고 얘기를 하고요. 필라델피아 양성급성 림프모근 백혈병에서는 메이저도 나오지만은 마이너도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을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양성급성 림프모근 백혈병은 아직까지 표준화된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병이 잘 치료되었고 또 이러한 병들이 현재 잘 치료가 되고 있는 중인지 또는 나중에 재발이 오는지를 우리가 매번 유전자 검사를 그냥 골수 검사 없이 피를 뽑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과 필라델피아 양성급성 림프모근 백혈병의 이런 유전자 이상과 거기에 따른 표적 치료제 그리고 이 질환의 상태를 추적 관찰하는 이 피검사법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질환에 있는 동영상들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질환들에 비해서 급성골수성 백혈병이나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과 같은 병은 역시 이것도 유전자 이상을 기반으로는 합니다만은 불행히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나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 나오는 유전자 이상이 한 가지로 단일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에게 어떤 특정한 유전자 이상을 잡아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이분과 다른 분의 유전자 이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유전자 이상만 검사를 해서 계속 경과를 볼 수는 있지만 이거를 상품화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환자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이런 유전자 검사 기법을 개발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기법을 개발하는 게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갈 거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두 질환에 대해서도 할 수는 있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는 방법이 있어서 환자에게 나타나는 유전자 이상을 모두 다 한꺼번에 검사를 해서 그 유전자 이상의 총 상태를 보고서 판단을 하는 방법들이 현재 개발 중이 돼 있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일부 병원에서는 이런 NGS라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역시 그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림프종이나 다발골수종은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유 때문에 이 유전자 이상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 유전자 이상을 재는 것이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림프종과 다발골수종에 대해서 이 미세 잔존 질환을 검사하는 방법은 세포 표면에 있는 암세포 표면에 있는 이러한 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돌기들을 사용을 해서 이 돌기에 이런 형광물질이나 방사선을 내보내는 이런 항체 같은 것들을 결합시키고 이 항체가 얼마나 결합되어 있느냐를 기계를 통과시켜서 이 기계에서 이 방사선 물질이나 형광물질의 그 빛의 양, 강도를 재서 검사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검사들은 이 환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항원, 즉 세포 표면의 돌기가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돌기들을 하나하나 다 개별화해서 개발을 할 수는 있지만 역시 환자 한 명 한 명의 맞춤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림프종이나 다발골수종의 모든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수한 항원, 즉 돌기 이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현재 많이 연구는 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진료를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될 때까지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과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환자분의 질환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편리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세 잔존 질환을 실제로 적용하는 질환들을 보면은 질환의 특성 때문에 만성골수성 백혈병과 필라델피아 양성급성 림프모근 백혈병에서는 이 BCR-ABA라는 유전자가
이 원인이 되고 이것이 공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유전자, 즉 DNA에서 RNA를 추출을 해서 이 RNA가 우리가 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양을 잴으로써 병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개발되어 있고 국제적인 표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급성골수성백혈병이나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서는 이 사람마다 유전자 이상이 굉장히 다르고 이 사람들에 맞춰서 환자분들에 맞춰서 이러한 검사 기법을 일일이 개발해서 적용하기에는 비용적인 면이나 노력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은 상용화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라는) 방법을 통해서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이상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법들이 널리 이제 상용화되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이 사용되면서 아마 이러한 방법들을 저희가 좀 더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림프종이나 다발골수종과 같은 경우는 유전자 이상을 사용하기보다는 세포 표면에 있는 이러한 특수한 돌기에다가 이런 방사선 물질이나 형광 물질을 가지고 있는 항체라는 물질을 붙여서 이 방사선이나 형광 물질의 빛의 강도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양을 잴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었지만 아직까지 이것도 역시 환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맞춤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개발 중이고 앞으로 우리가 치료하는 데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제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